네, 안녕하세요. 성원회계 컴퓨터 학원에서 회계, 재무, 회계 원리 등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김기범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몇 회 43회 FAT 2급 한번 풀어볼 건데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나신 뒤에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을 골라낼 때는 약속이나 그 다음 담보, 제공 이런 거 있죠. 요런 것들은 뭐가 된다?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거래처에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매입하기로 하고 여기까지는 거래가 아니에요. 거래가 왜? 매입하기로 했지 실제로 대금을 준 거는 아직까지 안 나왔거든요. 근데 뒤에 단서가 붙었어요. 계약금 얼마를? 100만 원을 거래처에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변에 선급금이라고 쓰고 금액 얼마? 100만 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현금 나갔으면 대변에 뭐 현금 얼마?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한 건 거래가 맞습니다. 이건 거래가 맞고요. 다음 2번. 하반기에 신입사원 1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채용 자체는 거래이다 아니다? 아니죠.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면 거래가 맞는데 급여를 지급한 게 아니라 채용하기로 했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된다?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되겠어요? 2번 되겠죠? 다음 그래도 3번, 4번 볼게요. 3번. 태풍으로 인하여 창고에 보관 중인 10만원의 상품이 소실되었다. 자, 보관 중인 10만원의 상품이 소실되었으니까 이건 뭡니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뭘로 하면 돼요? 재해 손실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다음 4번. 사장이 회사에 1억 원의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했네요.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차변에 토지 금액이 얼마가 들어오고요? 1억 원이 들어오고요. 그렇게 하면서 대변에는 우리 뭘로 씁니까?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수익 계정을 해서 금액 얼마? 1억 원을 기록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됩니까? 회계상 거래가 되겠죠. 자,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되는 건 1번, 3번, 4번이고요. 아닌 것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의 의 및 작성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 되어 있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 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맞죠? 재무상태표는 당연히 일정 시점의 뭐를 나타낸다? 재무보고서, 재산 상태를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죠. 자, 다음 2번.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제의 경영성과, 경영성과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순이익을 경영성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맞고요. 다음 3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겠죠. 그 틀린 것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과 부채는 상기하여 표시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끔씩 순액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순액 아닙니다. 반드시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알아두시고요. 다음 문제 몇 번? 3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상품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지금 상품 매출원가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우리 상품 매출원가를 구하려고 하면 상품 매출원가는요. 뭐에서? 기초 상품 재고액에서 뭘 한다고요? 단기 무슨 매입액? 순 매입액을 구하고요. 여기에다가 뭘 뺀다? 이말 상품 재고액을 차감해서 구하죠. 자, 그 다음 단기 순매입액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단기 순매입액은 뭐에서? 총 매입액에서 뭘 뺀다? 매입 환출 빼고요. 그 다음 매입 애누리 빼죠. 자, 매입 애누리 빼고 그 다음 매입 할인을 차감해서 구하는데요. 이때 혹시나 운반비가 있으면 운반비는 더해주고요. 그리고 타계정 대체가 있으면
하계정 대체를 차감시켜 주셔야 돼요. 이렇게. 요거 두 개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볼게요. 자, 기초상품 재고액이 10만원이니까, 요 기초상품 재고액이 얼마였다? 10만원 되겠고요. 단기 총매입액이 50만원인데, 혹시나 문제에서 그냥 단기 매입액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단기 매입액이 그냥 총매입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 총매입액이 얼마? 50만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매입시 운반비 5만원 있네요. 운반비가 5만원 있었고요. 자, 매입 한출이 만원 있네요. 만원. 그 다음 매입 할인이 얼마? 2만원.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 20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 없는 거는 빵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총 매입액이 50만원에 매입 한출 만원 빼면 49만원. 49만원에 2만원 빼면 47만원. 거기에 5만원 더하면 52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단기 순매입액은 얼마로 보시면 돼요? 52만원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기초상품 재고액을 더하면 62만원이고요. 거기에서 20만원 차감하게 되면 42만원 되겠죠. 상품 매출 원가는 얼마? 42만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상사의 영업의 수익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영업의 수익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자 수익은 당연히 뭐가 돼요? 영업 외 수익이 되고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당연히 영업 외 수익이 되고요. 자, 미수수익 나왔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우리 미수수익이라는 건 우리 기말 뭐 할 때요? 결산할 때 당기분에 해당하는 이자를 기록할 때 썼었거든요. 그래서 차변하고 대변 중에서 대변의 뭘로 이자 수익은 이자 수익인데 아직 못 받았다. 그래서 미수수익으로 기록하고요. 요 미수수익은 어디에 해당된다? 자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자산이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인데 요거 시리즈로 좀 있죠. 조심하셔야 될 거 뭐 있었어요? 자, 우리 성급비용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성급비용 뭐가 됩니까? 자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이건 뭐가 돼요? 부채가 되고요. 그 다음 선수수익 당연히 뭐가 돼요? 이거 부채가 되고요. 그 다음 미수수익 이건 뭐가 된다? 자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때 여기 뒤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비용되어 있어 가지고 비용 계정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성급 비용은 자산, 미지급 비용은 부채, 선수수익은요 부채, 미수수익은요 자산.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상사의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단기대여금 100만원이 횟수 불능되어 대손 처리하고자 한다. 대손 처리 전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은 80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단기대여금이 횟수 불능되어서 장부에서 지울 거니까요. 차변하고 대변 중에 어디에? 대변에는요. 뭐가 들어가된다? 단기대여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단기대여금을 해서 100만원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건 다 맞으세요. 고생했죠? 자,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에서 먼저 갖고 와야 되는데 금액이 100만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하려고 하니까 모자르죠? 그래서 나머지 모자르는 건 대손 삼각비로 해결할 것 같은데 얘가 뭐예요? 얘가 단기 대여금이기 때문에 뭘로? 기타의 대손 삼각비로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손 삼각비라고 쓸 때는 외상 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에 대해서는 대손 삼각비라는 계정을 쓰지만 대여금 같은 경우에는요. 뭘로 한다고요? 그렇죠. 그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요. 기타의 대손 삼각비로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요?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문제 6번. 자, 다음 중 차량 운반구의 취득공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입 운송 비용은 당연히 합산되는 거고요. 취득세, 등록세 뭐 이런 거 당연히 합산되고요. 자, 우리 자동차세는 뭘로? 이거는 우리 회사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뭘로 처리한다? 세금과 공가라는 걸로 회계 처리하죠.
그래서 이거는 취득금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정답 몇 번? 6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4번에 보니까 취득 관련 보험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일반적인 보험료 있죠? 자, 일반적인 보험료는 뭘로? 보험료라는 계정을 쓰는 게 맞아요. 맞는데 취득 관련 매입 시 발생한 보험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해당 자산의 합산. 그래서 이 친구도 뭘로 처리해 주면 된다? 차량 운반구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예, 3번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다음 문제 7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 7번입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항공상사가 본사 건물 취득원가 얼마고요? 5천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 1천만 원을 회계상사에 4,500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어음으로 수령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건물을 처분했으니까 대변에 뭘로? 건물로 들어가는 건 다 맞고요. 이때 취득원가 얼마로? 5천만 원 다 기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무조건 따라오는 거.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얘는 없네요. 다음 2번도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죠. 그럼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이네요. 일단 감가상각 누계액 1천만 원 들어오고요. 자, 그 다음 4,500만 원 매각하고 대금은 어음으로 수령했죠. 자, 어음으로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상품 매출이나 뭐였을 때 제품 매출이라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어음을 수령했다라고 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받을 어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처분해요? 건물을 처분하면서 어음을 수령했다 그러면 이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뭘로 회계 처리한다?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문제 몇 번? 8번입니다. 자, 재고자산 단가 평가 방법 중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크게 나타나는 순서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제가 문제 풀 때 일단 기본적으로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부터 먼저 비교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이 맨 앞, 후입선출법이 맨 뒤, 혹은 후입선출법이 맨 앞, 선입선출법이 맨 뒤 해가지고요.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은 맨 끝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 아니면 4번이에요. 총평균법 이렇게 뒤로 갔잖아요. 그죠? 이런 거 안 나와.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일단 제외하고 2번 아니면 4번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 좀 문제 어려우니까 제가 공식을 써놓고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상품 매출원가를 구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상품 매출원가를 구할 때는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뭐 플러스 당기 무슨 매입액, 순 매입액을 더하고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을 해서 구하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그 매출액에서 뭐 빼서 상품 매출원가를 빼서 여기서 이제 또 뭘 구합니까? 매출 총이익을 구하죠. 구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데 제가 조금 극과 극으로 좀 한번 가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게 뭐예요? 자, 문제에서는 재고자산 단가 평가 방법 중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크게 나타나는 순서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단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정기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해놨거든요. 조건 조건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회사가 물건을 매입할 때는 매입하는 원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이렇게 돼요. 정기에 상품을 매입한 것 중에서 몇 개, 한 개가 남아 있고요. 매입하는 원가가, 매입 원가가 5만 원이라고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단기에 언제요? 자, 5월 10일 날 한 개를 매입했는데 매입한 원가가 얼마? 10만 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뭐 한다? 요것도 하나 더 할까요? 한 10월 며칠 날? 11일 날 또 한 개를 매입해요. 매입하는데
이게 매입 원가가 얼마? 20만 원이야. 이 상황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게 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은 어떻게 되냐면 기초에 1개, 그 다음에 단기 매입 1개 5월 10일, 10월 11일 해서 2개 있거든요. 그러면 기초의 금액이 얼마고? 5만 원이고 단기 순매입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더하면 총 얼마? 3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판매 가능 상품 재고액은 얼마가 있는 거예요? 35만 원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말 상품 재고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우리 회사가 만약에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자, 단기에 1개를 판매했다고 칩시다. 1개를 판매해요.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정기에 남아있었던 게 먼저 나가니까 얘를 판매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몇 개요? 요렇게 2개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입선출법일 때는 비말 상품 재고액이 3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후입선출법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니까 요 20만 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남아있는 게 얼마예요? 15만 원치가 남는 게 돼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선입선출법은 비말 상품 재고액을 높게 평가하는 게 되고 후입선출법은 낮게 평가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선입선출법이 높고 후입선출법이 낮다. 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선입선출법이 더 크게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이 더 낮게 평가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돼요. 선생님, 이거는 왜 나머지 거는 끝으로 가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요거 시리즈로 또 있죠. 자, 뭐가? 물가가 상승한다면 선입선출법이 뭘 많이 계산한다? 예, 매출 총이익, 기말 재고자산 가액, 그 다음 순이익을 높게 평가하는 게 되고요. 높게 평가하는 게 되고, 자, 만약에 물가가 상승한다면 후입선출법이 뭐를? 매출 원가를 높게 평가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항목이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머릿속에 좀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몇 번? 9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회계의 기본 가정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이 회계 단위의 관점에서 그 경제 활동에 대한 재무 정보를 측정 및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뭡니까? 자, 제가 늘 얘기했던 게 회사하고요. 사업주하고는 어떻게 해라? 별개로 봐라. 사업주하고는 같은 게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 회사가 A, B, C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한 개 회사를 뭘로? 독립적인 존재로 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고 얘기했죠. 요건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몇 번요? 10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를 토대로 단기매매 증권 취득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항공상사는 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법인주 서주의 발행 주식 1000주, 액면금액 얼마? 만원을 한 주당 12,000원에 매입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은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할 때는 액면금액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한 주당 12,000원에 매입했죠. 자, 그럼 제가 천주에다가 12,000원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1200만이 되는 거거든요. 1200만이 되고 얘는 뭘로?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겠죠. 자, 근데 밑에 보니까 주식 매입 관련 수수료 15만원과 함께 현금 지급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모든 유가증권을 취득할 때 매입 시 발생한 부대비용은 해당 자산에 합산하는 게 원칙인데 누구만 제한다고 했어요? 단기 매매 증권만 제외한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이 수수료는 뭘로? 수수료 비용으로 분괴를 할 거고 금액은 얼마? 15만원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가 매도 가능 증권이었다고 하면 1215만 원 해서 정답은 4번이 될 거고, 거의 모든 자산들은 취득할 때 매입 시 부대 비용을 해당 자산에 합산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얘는 지금 누구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이기 때문에 얼마로 1200만 원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취득원가는 얼마가 된다? 12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몇 번요? 11번 넘어갈게요. 자, 문제 11번. 다음은 개인기업인 항공상사 회계부서 직원 간의 대화이다. 가에 들어갈 계정 과목 옳은 것은 김 과장이네요. 이대리, 회사에서 지급한 사장님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네, 사장님의 개인적인 사용 금액이므로 가 계정 과목 회계 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법인이나 주식회사에 있다 그러면 다 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할 건데, 지금 우리 FAT 2급 있죠? FAT 2급은 개인기업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개인기업이죠. 그래서 개인기업일 때는 사업주 개인적인 용도로 쓴 걸 우리는 인출금이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요. 그래서 요 가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은 뭐가 된다? 인출금이 됩니다. 그래서 인출금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12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중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상사의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영업이익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매출액에서 뭘 차감하고 매출 원가를 차감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매출 총이익이 되겠죠. 자, 요 매출 총이익에서 뭐는 빼고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비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영업비용을 차감했을 때 얘가 뭐가 돼요? 영업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소모품비 같은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 광고 선전비 같은 경우에도 판매비와 관리비, 이자 비용 같은 게 있죠. 자, 지금 여기에서 이자 비용이 나왔는데 이거 이자 비용은 뭘로? 영업의 비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상영국의 뭘로?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 이자 비용은 영업이익 다음에 뭐 있어요? 영업외 수익은 다하고 그리고 영업외 비용을 차감해서 우리는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차감 전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소득세 차감 전 이익을 구할 때 이 영업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요. 다음 문제 13번입니다. 다음은 항공상사의 보험료 관련 내용이다. 2020년 결산 후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보험료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2020년 9월 1일 보험료 12개월분 얼마를 2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당기 9월 1일에 얼마를 240만원 지급했어요. 그런데 12개월 분이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됐어요? 9, 10, 11, 12. 4개월 분은 단기에 해당되는 거고, 1, 2, 3, 4, 5, 6, 7, 8. 8개월 분에 해당하는 건 단기가 아니라 차기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 240만원 중에서 우리가 보험료로 얼마를 240만원을 기록했지만 이 중에서 단기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240만원에다가 곱하기 12분의 4에서 80만원의 단기 보험료가 되는 거고, 여기서 차기 분거 있죠? 차기 분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160만원이 차기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기분에 해당하는 것만큼 우리는 구할 때 기말 결산할 때 있죠? 기말 결산할 때 이만큼 차감할 거거든요. 그래서 납부 당시에 차변의 뭘로? 보험료로 금액을 240만원을 기록하긴 했지만 기말 결산할 때 대변의 뭘로? 보험료로 금액을 얼마를? 160만원을 기록해서 이거를 깎아내릴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만? 80만원만 단기분 보험료로 인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네, 80만원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그죠? 아시겠죠? 그죠? 네, 아시고요. 다음 문제 몇 번? 1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14번입니다. 자, 다음은 회계의 목적에 관한 대화이다.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학생을
모두 고른 것은 자, N입니다. 회계는 정보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했으면 제니가 될 거예요. 참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 정보. 회계 정보 이용자는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로 구분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다음 흥민. 내부 정보 이용자는 기업 경영을 책임지는 경영자로 한정하고 있어. 아니죠. 회사에서는 회계 정보를 가지고 회계 담당자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꼭 내부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를 한정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전화. 외부 정보 이용자 중 하나인 정부기관은 세금 부과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아. 당연히 맞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제니, 정국, 연아 이 세 사람이 옳게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 되겠어요? 3번 제니, 정국, 연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몇 번? 15번. 다음 거래에서 나타나는 대변의 거래 요소로 옳은 것은 단기 대여금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15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았죠. 그럼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았으니까 차변에 자산의 증가 보통예금으로 금액은 500에 15만 원 더해서 515만 원 이렇게 될 거고요. 대변에는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단기 대여금이 감소하니까 대변에 자산의 감소, 단기 대여금으로 금액 얼마? 500만 원. 그리고 이자는요. 이자, 그렇죠. 수익이 발생해서 금액이 얼마로? 15만 원으로 기록하겠죠. 요거는 뭐가 되고요? 수익이 발생한 거. 요거는 자산이 뭐한 거? 감소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자산이 증가가 아니라 자산의 감소가 되는 거고요. 부채는 아예 나오질 않았고, 그 다음에 수익이 발생한 거 맞고, 그 다음 비용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비용은 아니죠. 네, 아예 요건 없습니다. 정답 몇 번? 3번. 수익의 발생.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마무리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기도 직접 다 풀어보고 나신 뒤에 보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